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와 관련한 선전선동과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촛불행동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방사선 전문의가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설명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삼중수소가 걱정이라면 그럼 육류 대신 수산물을 드셔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본 없는 그야말로 즉흥 연설이었는데요. 10분 남짓한 연설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이념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고 있나 이 점이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어제 참 많은 어록이 있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후쿠시마와 관련해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목포 MBC가 민주당 쪽 사람을 마치 일반 어민인 양 인터뷰에 이것을 뉴스에 담아 보도한 게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지요. 이처럼 국민들의 공포심리를 조장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세력이 분명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촛불행동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한 달 안에 우리 동해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 사진이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인데요. 주장인즉슨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 뚫린 그 틈 사이로 오염수가 한 달 안에 동해로 유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익히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지요. 자, 올해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 오염 처리술은 방류 이후 4, 5년 뒤에 완전히 희석된 상태에서 우리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이처럼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 방류한 오염 처리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해류 때문입니다. 오염수는 방류 이후 일본 동쪽을 지나는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염수는 몇 년 동안 해류를 타고 흐르면서 바닷물에 희석되고 결국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저런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참 뭐가 급하긴 급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SNS 글에 네티즌들이 동요하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김정규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해류가 뭔지 모르냐? 또 거짓선도 간다. 웃음만 나온다는 등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광우병 사드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이 체득하게 된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런 모습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표출되고 있지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첫 방류 이후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송과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대부분의 평가가 확실히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만 해도 이번 오염 처리수 방류가 광우병 사태와 닮은 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고 또 민주당의 선전선동이 먹혀들 것이다 이런 정치적 예상들도 많았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없다는 것인데요. 광우병 사태와 같은 소비 급감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확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재팬 운동도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 기업들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구내 식당의 우럭과 전복 소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는데요. HD 현대그룹 내 전체 취식 인원이 하루 5만 5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소비량은 1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쟤는 지난달 출하된 우럭과 전복의 약 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밖에 다른 10대 그룹도 이런 소비 촉진 캠페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해수부는 오는 30일 주요 대기업의 급식을 납품하는 삼성 웰스토리, 현대 그린푸드, 아워홈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 밖에도 경제단체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대한상인은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 수산물 판매 업체를 입점시키고 회원사에는 추석 선물로 우리 수산물을 적극 이용하도록 요청하기로 했고요. 무역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회원사를 상대로 수산물 소비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정경련과 경청도 수산물 소비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이 일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번 사안을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후 첫 주말에 평소보다 매출이 1.5에서 2배 정도 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와 관련해 차덕호 상인 회장은 검증되지 않은 말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산 자갈치 시장 금봉달 부산 어패류 처리 조합 본부장은 정치권에는 이슈를 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광우병에 속았고 사드에도 속았는데 이번에 또 속으면 스스로 바보 인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젠 국민들로부터 아예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건욱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 교수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후쿠시마 논란은 삼중수소 농도가 관건인데 정 삼중수소가 걱정되신다면 육류 대신에 수산물을 드셔야 한다라는 게 강건욱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연찬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에선 생선회와 조개구이 그리고 문어가 연찬회 테이블에 오른 반면 더불어민주당 연찬회에선 삼겹살과 닭칼국수가 연찬회 테이블에 올랐다고 하지요. 어쨌든 강건욱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이번 후쿠시마 논란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관건인데 바다를 통해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앞으로 6천억 년은 삼중수소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을 그런 수준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삼중수소 거리는데 정작 우리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과정에서 만들어진 삼중수소를 아무런 문제 없이 물을 통해 섭취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핵실험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고 공기 중의 삼중수소는 빗물을 거쳐 생수로 체내에 공급된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생수에는 1리터당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 성인의 체내에도 40베크렐 수준의 삼중수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핵실험을 통해 공기 중으로 노출된 삼중수소가 빗물 형태로 체내에 흡수가 되면 오히려 삼중수소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지만 바다를 통해 방류하게 되면 삼중수소가 희석되기 때문에 수산물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극소량이라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강 교수는 지금까지 사람 몸에 삼중수소가 없었고 마치 먹어본 적도 없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해서 처음으로 삼중수소를 먹게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섭취하는 삼중수소가 어디서 만들어졌냐의 차이인데 이미
100만 배나 더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먹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공기를 통해 내보낸 삼중수소 양이 훨씬 더 막대한데 바다로 희석해서 내보내는 일본 오염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천 걱정이라면 육류 대신 수산물을 드셔라 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육상에서 빗물 등을 맞으며 자란 농산물이나 물을 마시며 자란 육류 등은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10배가량 높다며 삼중수소 섭취를 조금이라도 덜하고 싶으면 오히려 수산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과거에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논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타격을 받은 이들은 일부 수입업자와 미국이었지만 이번 오염수 논란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들은 우리 수산물 관련 종사자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말이라 구독자 여러분께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강 교수의 발언을 뉴스에 담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과학에 근거한 이런 취지의 발언은 강 교수 말고 오늘 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는 파리 정철환 특파원의 리포트가 담겼는데 프랑스와 중국의 방사능 투기는 각각 2.06배와 10.6배가 된다는 것인데 아무도 프랑스의 수산물과 중국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프랑스 파리 사람들의 단골 휴가지 노르망디의 라그에 위치한 핵연료 재처리장의 사진입니다. 정철환 특파원은 이곳을 2021년 11월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지난해 바다로 방출된 삼중수소 방사능이 58조 베크렐이란 자료를 봤다는 것입니다. 조라는 단위에 깜짝 놀라 물어보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매년 우리 한국의 서해에 흘려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58조 베크렐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통해 바다에 내놓겠다는 한 해 22조 베크렐의 무려 2.6배였다는 것이고 이 시설은 게다가 1976년부터 가동되어 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47년간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을 바다에 투기한 셈인데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놓고 야단법석을 떠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말이 맞다면 프랑스는 이미 여러 번 전 세계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게 정특파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다롄의 원전에서 90조, 상하이 인근 친산의 원전에서 143조 등 매년 도합 233조 베크렐의 방사능을 삼중수소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같은 수치는 후쿠시마의 10.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자, 게다가 직접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흘러드는데 일본의 핵폐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란 이재명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이 6.25 이후 70여 년 만에 우리 영해에 핵 침공을 해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파리 정철환 특파원의 표현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명백한 과학적 수치가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서 잡힌 물고기는 몽쉘미셸과 상말로 등 한국인이 북적거리는 인근 관광지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 납품되고 있고요. 천일염 중 명품으로 손꼽히는 프랑스산 게랑드 소금 염전도 260km 거리로 그닥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태껏 방사능이 무서워서 프랑스 해산물이나 천일염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는 프랑스와 한국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 한국은 지난해 수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때문에 중국 해산물을 거부한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중국이 서해를 삼중수소로 오염시키고 방사능 식품으로 한국인의 건강을 해친다면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사람들 혹시 보셨는지요?
이러한 전문가들의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말들을 잘 살펴보시면 현재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진짜 한심한 것들인지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